2026년 초 금융시장, 이거 정말 이상했죠? 한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식시장이 매일같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었으니까요.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기묘한 강세장의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인데요.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힘을 딱 구별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호와 소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신호는 시장을 길게 보고 또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경제혁명 같은 거고요. 반면에 소음은 아주 시끄럽고 정신없게 만들지만 결국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치적인 변동성 같은 거죠.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하는 게 이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렌즈로 2026년 시장을 하나하나 뜯어볼 겁니다. 먼저 시장의 진짜 성장 동력이었던 신호가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했던 소음의 정체를 파헤칠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경제적인 배경과 또 그 뒤에 숨겨진 현실까지 짚어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장을 진짜로 근본적으로 밀어 올렸던 그 강력한 힘, 바로 신호가 대체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신호의 정체는 바로 AI 인프라 혁명이었습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에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했던 바로 이 말, 이 한마디가 시장의 모든 의심을 그냥 잠재워버렸어요. 그는 AI 붐이 그냥 잠깐 반짝하는 소프트웨어 거품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리적인 인프라 투자의 시작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 발언 하나로 시장의 불안감이 거대한 확신으로 바뀌었죠. 젠슨 황은 이 엄청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는데요. 바로 5단 케이크 이론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AI는 이제 더 이상 기술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여러 층으로 된 거대한 인프라라는 거죠. 여기 이 5단 케이크의 구조가 잘 나와 있죠? 모든 건 1번, 반도체에서 시작됩니다. 이 기초칩에 대한 투자는 곧바로 2번, 서버랑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돌리려면 3번, 상상도 못할 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흐름은 다시 4번, 제조업과 로봇공학, 그리고 마지막 5번, 바이오 신약 개발까지 연쇄적으로 투자를 일으키는 구조인 겁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뉴클리어 AI라는 건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안정적인 전력을 찾아서 아예 원자력 발전소랑 직접 계약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기술혁명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의 가치를 완전히 다시 보게 만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죠. TSMC가 역대급 설비 투자를 발표하면서 수요 폭증에 대비했고, 마이크론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진짜라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는 이 상승세가 몇몇 빅테크 기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산업재나 금융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진짜 강세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하고 근본적인 신호가 시장을 이끌고 있었지만 동시에 투자자들 마음을 정말 졸이게 만들었던 게 또 있었죠. 바로 시끄럽고 예측 불가능한 소음,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인 행보였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행동 패턴을 설명하려고 아주 재밌는 용어까지 만들어냈어요. 바로 타코 전략입니다. 트럼프는 언제나 결국엔 물러선다는 뜻의 약자인데 이게 바로 시장이 어떻게 그의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패턴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됐어요. 1단계, 트럼프가 유럽에 엄청난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식으로 극단적인 위협을 던져서 시장에 공포를 줍니다. 2단계, 시장은 당연히 겁을 먹고 바로 급락하죠. 그런데 3단계, 바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위협을 슬쩍 걷어들이거나 협상 카드로 쓰면 시장은 최악은 피했다는 생각에 안도하면 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이 이 패턴을 그냥 외워버린 거죠. 트럼프의 위협을 시장을 무너뜨릴 어떤 상수가 아니라 그냥 잠깐 변동성을 일으켰다가 사라지는 변수, 일종의 이벤트로 여기게 된 겁니다. 시끄러운 소음이긴 한데 어차피 지나갈 거라고 판단한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이 시끄러운 소음을 무시하고 강력한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경제의 기본 체력이 튼튼한 앵커, 즉 닷처럼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앵커의 정체는 바로 골디락스 경제였어요. 2025년 12월, 연준이 시장에 결정적인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린 건 물론이고 단기 국채를 사들이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죠. 시장은 이걸 스텔스 QE라고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시장에 돈을 푸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조치 덕분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졌고 시장의 바닥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2025년 3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4.3%를 기록한 거예요. 이건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도, 그렇다고 너무 과열될 위험도 없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좋은 상태, 바로 골디락스 국면에 들어섰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파티의 온기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퍼져나가진 않았거든요. 바로 K자형 양극화라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당시 경제는 사실상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AI와 자산시장의 호황을 누리는 고소득층의 구글 경제가 펼쳐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온갖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치폴레 경제가 있었던 거죠. 이 비유가 당시 경제의 뚜렷한 명암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그 이면의 고통을 보여주는 정말 냉혹한 증거입니다.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그러니까 저신용자 대상 자동차 대출의 연체율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식시장이 축제를 벌이는 바로 그 시간에 경제 밑바닥에서는 수많은 가정이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강력한 GDP 성장률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신호, 정치적인 소음, 그리고 이걸 떠받친 경제적인 앵커와 그 이면의 현실까지, 이 복잡한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신호는 AI 인프라 투자라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구조적인 흐름이었고 탄탄한 기업 실적이 그 증거였습니다. 반면에 소음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위협처럼 길어야 며칠, 몇 주 만에 끝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이었죠. 이 지속기간의 차이, 이게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겁니다. 결국 시장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정치적인 소음이 아무리 시끄럽고 불안감을 만들어내도 기업의 가치와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진짜 이야기는 AI 인프라 혁명이라는 거대한 신호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2026년의 시장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눈앞의 시끄러운 소음에 휩쓸려서 공포에 질려 모든 걸 내던질 것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신호를 발견하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 이게 이 모든 분석의 최종 목표가 될 겁니다.